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188페이지 문제 34번부터 들어갑시다. 자, 34번 한번 보죠. 작물이 시들었을 때 물을 주었더니 재생했다. 이건 위조인데 영구위조입니까? 초기위조입니까? 초기위조.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다음 35번. 다음 중 토양의 수분 함량이 작물이 자라기에 알맞게 유지될 때는 이랬지. 포장용수량 수준이 작물 생육에 좋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포장용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몇 프로 정도? 60 내지 80% 정도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다음 36번 한번 봅시다.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 이거 뭐라고 그랬죠? 모관수. 그죠? 모관수죠? 모관수는 포장용수량과 영구위조점 사이의 수분이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2번이 정답. 자, 그러면 37번 한번 봅시다. 식물의 생육에 알맞는 수분 조건은 이랬는데, 자, 생육에 알맞다 몇 번 나오네. 몇 번 나오는데 생육에 알맞다 이게 포장 용수량 상태다. 그럼 포장 용수량 상태가 바로 수분 당량이다. 수분 당량 상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최대 용수량의 보통 60 내지 한 80% 수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 38번 한번 보죠. 유효 수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됐는데, 자, 이 포장 용수량에서 모관수가 빠지고 나면 영구 위조점이 되죠. 이게 위조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관수가 바로 유효 수분이다.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유효 수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이렇게 했단 말이야.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 사이의 수분이다. 포장 용수량과 영구 위조점 사이의 수분이다. 맞네. 이번에 작물 생육에 이용될 수 있는 수분이다. 이게 유효 수분이지. 맞죠? 그 다음에 장력은 포장 용수량이 PF가 한 2.7 정도. 그 다음에 영구 위조점이 PF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4.2 정도 이랬죠.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 요 사이다. 그래서 수분 보유력이 2.5에서 4.2 정도, 2.5에서 4.2 정도 맞습니다. 그다음 4번에 최적 함수량과 같다. 아니지. 최적 함수량은 요겁니다. 요거. 이게 포장 용수량의 최적 함수량입니다. 그래서 최대 용수량의 약 60 내지 80%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적 용수 함수량과 같다라는 말은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39번 한번 봅시다. 39번 문제를 보면 물이 완전히 포화된 무게가 200g의 토양을 중력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달았더니 150g이었고 이 토양을 다시 바람이 잘 말려 달았더니 105g이었다. 이 토양을 다시 105도씨로 완전히 건조시켰을 때 무게가 100g이었다. 유효 수분 함량은 이렇게 물었네. 그러면 이건 이제 쭉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최대 용수량, 그 다음에 여기서 중력수를 빼고 나면은 포장용수량입니다. 포장용수량에서 모관수가 빠지고 나면 영구 위조점이 되죠. 여기 이제 흡착수가 빠져나갈 것이고, 여기에 결합수가 빠져나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합수는 빠져나가지 못하지. 결합수는 토양에서 분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의 무게가 200g이다. 그러니까 최대 용수량, 물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무게가 200g이래, 200g. 토양 플러스 물입니다. 이게 토양 플러스 최대 용수량입니다. 요게 200g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중력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달았더니 150g이 되었다. 자, 이게 150g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역시 토양 플러스 여기서 중력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이게 되었다라니까 토양 플러스 포장 용수입니다. 토양 플러스 포장 용수량이 150g입니다. 그러면 중력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중력수가 50g이라는 이야기. 여기 중력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토양을 다시 바람에 잘 말려 달았더니 105g이 되었다. 바람에 잘 말려 달았더니 105g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105g 속에는 바람에 말렸지 105도 내지 110도의 가열까지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흡착수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흡착수가 포함되어 있어. 요 단계야. 요 단계가 얼마라고 했냐면 105g이 됐다. 이 105g은 토양 플러스 지금 이 105g은 흡착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수도 물론 있는 거지. 토양 알갱이와 이거는 이제 다 토양의 지금 토양 고상을 말합니다. 고체입니다. 고체 그지? 이거와 흡착수, 결합수까지 합쳐진 상태다 이런 이야기지 지금. 자, 그런데 이게 105g이야. 105g인데 105도씨로 완전히 건조시켰다. 그럼 여기 105도씨로 열을 가했어. 열을 가했더니 결합수는 그대로 붙어있고 흡착수는 빠져나갔어. 이렇게 되면 이게 100g이래요. 이 100g 속에는 토양 고상하고 결합수만 있는 거예요. 흡착수는 빠져나갔어.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유효수분 함량은, 유효수분은 모환수, 이게 유효수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 50g 빠져서 포장 용수량이 150g이 되고, 그죠? 포장 용수량인데, 여기서 흡착수하고 결합수, 요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 요 양이 105라고 그랬어요. 105라고 그러면 모환수는 얼마예요? 150에서 105 빼면 45g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흡착수가 얼마야? 흡착수가 5g이다, 5g. 현재 이런 상태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 수분 함량은 얼마냐? 45g이에요, 45g. 여기 정답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몇 퍼센테이지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유효 수분의 함량을 구할 때 이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테이지냐 라고 따지려면 포장 용수량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지나 연구 위조점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테이지냐, 이게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포장 용수량 기준으로 45면 150분의 45 하면은 얼마 돼요? 5하고 5, 45, 9 되니까 대충 30%의 답이 또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그럼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효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냐라고 물었는데 이 유효 수분 함량이 연구 위조점에 해당되는,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풍건 토양이야.
풍건 토양 대비 몇 %냐라고 하는지 아니면 포장 용수량 대비 몇 %냐 하는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해주려면 풍건 토양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라 이렇게 이 문제에다가 추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토양의 유효 수분 함량은 해놓고 가로 안에다가 풍건 토양 대비 비율로 표시해 주시오. 이렇게 가로를 넣고 그럼 풍건 토양에 대한 비율은 풍건 토양이 105g이거든. 그러니까 105g에 대한 비율로 45g이다 곱하기 100 하면 한 43%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43%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자. 됐죠? 자, 그럼 40번 문제 한번 봅시다. 토양의 수분 함수가 PF 값의 기재가 잘못된 것 이랬는데 최대 용수량 0 맞죠? 흡수 계수가 합착 계수입니다. 그래서 합착수가 포함되어 있는 합착 계수. 합착 계수는 약 4.5 정도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수분 당량이 뭐예요? 포장 용수량이죠. 약 2.7 정도. 그 다음에 위조점은 영구 위조점 여기 약 4.2 정도.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1번에 다음 토양 중 유효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것은 이랬는데 유효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것은 자 그거는 우리 이론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게 이제 점토의 함유 비율이다. 점토 함량이다. 그리고 요게 수분의 함량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 12.5%, 25%, 37.5%, 50%. 자 50% 이상일 때가 식토라고 그랬죠. 그죠? 점토 함량 50% 이상이 식토입니다.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수분 함량이 완전히 최대 용수량이 60% 정도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식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식토까지 쭉 증가되고 여기서는 별 변함이 없다. 이게 포장 용수량이다. 자 위조 용수는 영구 위조점은 이게 영구 위조점. 자 그러면 결국 유효 수분은 포장용수에서 영구위조 빼준 거죠. 포장용수 영구위조 빼준 거. 이게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 부분입니다. 식토 부분입니다. 식토. 그래서 식토일 경우에 유효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다음 42번. 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작물 재배가 가능한 것 우스틱이라고 그랬죠? 3번이 정답입니다. 우스틱이고 물로 완전히 포화된 토양이 악퀵이고 그 다음에 서분한 토양이 우딕입니다. 그죠? 그 사이가 우스틱이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3번.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악퀵 토양은 물로 포화되지 않으나가 아니라 물로 포화된 상태입니다. 물로 포화된 상태의 토양이 악퀵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요. 연중 서분한 상태 이게 뭐야? 이게 우딕입니다. 우딕이고 이거는 글라이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4번. 다음 토양 중 비유효 수분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비유효 수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유효 수분이고요. 이게 비유효 수분입니다. 그렇죠. 무효 수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무효 수분 부분이 요 부분이다. 요 부분. 요 부분이 무효 수분입니다. 이게 유효 수분. 그러니까 무효 수분도 역시 식토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 수분의 경우도 식토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44번은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45번. 동일한 수분 함량에서 가장
건조하게 느껴지는 토양은 이랬네. 그러니까 동일한 수분 함량에서 건조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조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수분 간의 결합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수분 간의 결합력이 강한 것은 역시 식토로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식양토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6번. 토양의 수분 장력이 같다면 수분 함량이 가장 높게 유지되는 토양은 이 말은 수분 함량이 가장 높다. 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다. 수분 함량이 가장 높다. 수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이게 수분 함량이다 말이야. 역시 수분 함량이 높으면 식토로 가면 갈수록 높습니다. 그럼 가장 식토, 그 다음에 식양토죠. 여기 식토고, 그 다음에 여기 식양토죠. 그러니까 식토가 보기에 없기 때문에 식양토가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식토가 만일 보기에 있으면 식토가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47번 한번 봅시다. 토양수와 관계 있는 법칙은 했는데, 자, 토양수와 관계 있을 때 포화이동과 불포화이동 이런 게 있었죠. 포화이동은 중력에 의한 이동이고 불포화이동은 모세관 현상에 의한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중력에 의한 이동과 관련 있는 법칙이 다시의 법칙이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8번. 토양 수분에 이동하는 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은 이랬는데 밑으로 이동하면은 밑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이건 중력에 의한 이동입니다. 중력수.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부력은 바다에서 배가 뜰 때 물에서 받쳐주는 힘이니까 요거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위로 이동은 모세관 이동이죠. 메트릭 포텐셜과 관련이 있고요. 수증기의 이동은 수증기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제?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 이동은 장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8번 1번이 정답이고 49번 토양 수분의 이동을 잘못 설명한 것 했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수증기의 압력은 온도가 높은 곳이 더 압력이 크죠. 그러니까 수증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수분이 많은 곳에 적은 곳으로 이동하죠. 지표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것은 이건 중력수 이동이죠. 중력수는 지표에서 지하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4번에 사질 토양과 점질 토양을 접촉시키면 점토에서 사토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토가 수분 흡착력이 사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점토에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토에서 점토로 이동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0번. 토양 내 수분의 이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했는데 이번에 수분 장력으로 따지면 장력이 높은 곳에서 장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잘못 설명했죠? 자, 수분 장력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자, 수분은 이동을 하는데 수분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수분 장력은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토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작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쪽이다 하면 수분 장력은 작습니다. 작은 쪽에서 물이 작다라는 말은 수분 장력이 큰 쪽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으면 수분 장력이 작다라는 말은 최대 용소량의 장력이 pF 제로잖아요. 영구위조가 4점 얼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수분 장력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물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보니까 수분 장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으니까 반대로 설명이 됐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 51번.
토양 단면을 통한 수분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내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분이 토양에 침투할 때 토성이 미세할수록 침투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분이 토양에 침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토성이 미세하다라고 한다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점토가 가장 미세하지, 자갈은 아주 굵은 겁니다. 그러면 물 침투가, 여러분들 자갈밭하고요 진흙밭에다가 물을 줬을 때 침투가 어느 게 빨리 돼요? 자갈이 훨씬 빨리 되죠. 그러면 진흙이나 점토 부분으로 가는 토성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침투율이 감소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2번. 토양 안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토양 수분의 이동, 가장 일반적인 수분의 이동이 불포화 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3번. 모세관 작용에 의한 물의 이동은 모세관이 지름이 좁으면 좁을수록 멀리 이동하고 느립니다. 그러면 크면 클수록 짧게 이동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4번에 토양 안에서 수증기가 확산되는 원동력은 수증기 이동이란 말이야. 수증기 이동은 수증기 압력의 차이입니다. 수증기 압력의 차이. 수증기 압력이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5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5번. 토양 중 유효 수분을 보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가 됐는데, 일단 유효 수분은 모세 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극이 잘 발달되어야 됩니다. 공극이 잘 발달되려면 입단화가 필요하죠. 그럼 입단화가 필요하려면 유기물의 사용이 필요하고요. 콩과 작물을 많이 심어서 하는 것이 역시 입단화에 도움이 되고요. 계량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심경, 토양을 깊이 갈아준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6번. 토양 수분을 보존하는 방법을 실시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 사이가리를 할 경우에, 사이가리를 하면 오히려 수분의 증발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좀 쭉 넘어가서 60번의 문제를 한번 보죠. 60번에 토양 조사를 할 때 투수, 개수를 직접 측정해 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양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을 봐서 통기나 배수가 잘 되면 주로 적색을 띱니다. 그래서 자, 토양에 통기나 배수가 양호하면 토양 색깔은 적색을 띱니다. 황색이나 적색을 띱니다. 그런데 통기나 배수가 불량하면 회색이나 청색을 띱니다. 그래서 토색을 보면 통기나 배수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61번.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토양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중량법입니다. 그래, 중량법은 지금 토양의 무게를 재고요. 105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서 흡착수까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서 그 차이가 바로 수분 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번이 정답이고요. 매너가 필요한 거 중성자법이죠. 2번이 정답이고. 예, 자, 63번 문제 이제 한번 볼까요? 전용적 밀도가 1.33이라고 그랬고, 토양에 물이 반 정도 채워져 있다. 이 물의 부피는 토양 부피의 몇 %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적 밀도가 1.33이다라고 한다면, 1.33이다. 그러면 이게 용적 밀도입니다. 용적 밀도가 1.33이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용적 밀도가 1.33인데, 그래서 입자 밀도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입자 밀도다라고 한다면 알갱이 밀도죠. 알갱이 밀도는 대체로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적 밀도는 공극에 따라 변하지만 알갱이 밀도는 대체로 일정하다고 그랬지.
대체로 일정하게 대체로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약 2.6 정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극률이 얼마냐면 공극률은 1-2.6분의 1.33 곱하기 100 하니까 공극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면 공극이 50%인데 토양에 물이 반 채워져 있다. 그러면 공극의 반은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50%의 반이니까 25%죠. 그래서 물은 토양 부피의 25%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4번 토양 공기의 부피 조성 비용. 산소는 토양의 대기보다 훨씬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진다라고 그랬지. 줄어들어서 산소는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약 0.33, 그리고 많게는 한 10%까지. 자, 그리고 질소는 별 변함이 없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대충 보면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60번 토양 공기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을 냈는데, 자, 토양 공기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극률입니다. 그런데 공극률은 1- 진 밀도분의 가밀도 곱하기 100인데, 가밀도는 이 다시 말하면 공극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으냐, 다시 말해 입당 구조에 따라서 공격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데라 변하지만은 진밀도는 별로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대체로 한 2.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진밀도인 입자밀도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65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66번 토양 공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냈는데 2번이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토양에서 대기로 확산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확산 효과라는 게 있지.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공기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그런데 토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의 농도보다 훨씬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토양에서 대기로 확산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67번 토양 공기 중 CO2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이랬는데, 자, 토양 공기 중에 CO2 함량은 원래 호흡작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토양에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호흡은 온도가 높을 때 호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호흡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생물뿐만 아니라 작물의 뿌리에 대한 호흡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름에 CO2 함량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8번 토양 미생물 활동이 활발할수록 공기 중 농도는,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호흡도 많이 한다. 그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지. 3번이 맞고요. 산소의 역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지 산소 관계없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보다도 토양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비료가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 나오고, 식물이 뿌리가 호흡할 때,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될 때, 그리고 미생물이 호흡할 때, 이럴 때 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72번에 토양 공기의 갱신에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확산작용입니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됩니다. 자, 73번 토양 공기의 교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는데, 토양 공기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극이 많아야 됩니다. 통기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입단화가 촉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입단화 촉진 또는 계량제 사용, 그리고 배수를 해줌으로써 물을 뽑아줬으니까 대공극의 공기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제초를 해줌으로써 역시 공기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제초를 해주면서 낮은 중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토양 공기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3번에 땅 다지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땅 다지기는 오히려 토양이 더 굳어져서 공기 교환이 더 어렵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6편의 문제를 다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